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노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 아니면 중간에 돈을 빌려주시는지 증여를 해주시는지 집 사거나 전세비 도움 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이 있었을 때나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혼을 할 때는 결혼할 때 집 살 때 보태 쓰라고 한 3억, 4억 이렇게 부모님이 보조해 주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부모님은 이거 나중에 너네 돈 벌면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차용증이나 이런 계약서들을 대출 계약서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아들이나 딸한테 3억 이렇게 이체해 주면서 나중에 돈 생기면 천천히 갚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부분 대여로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 이 돈은 우리 부부한테 증여해 준 거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다. 대여해 준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대부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여와 대여의 차이는 대여로 인정되게 되면 그건 아버지 재산이니까 부부간 재산에서 그 해당 부분만큼 아버지 재산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증여로 인정되게 되면 부부간 재산으로 편입이 돼버려가지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여와 증여로 나누는 기준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좀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최초의 대여 당시 대출계약서, 소비대체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반드시 이자 부분 또는 원금의 상환 부분과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계좌 이체 내역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것을 대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혼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다툼이 많은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즘은 또 자식들이 또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의로 돈을 빌려주시더라도 그 증빙은 확실하게 하시고 이자는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행여나 안타깝게도 이혼이 발생하면서 마음이 다쳐서 건강도 많이 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셔서 자식들한테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로 하실 것인지 대여로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애매하게 그냥 나중에 돈 생기면 갚아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불측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여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대여금, 변제기, 이자, 지급기한 등등을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서 증빙하고 보관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